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수입니다. 선거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판이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우세로 나오던 판이 지금 서울 지역만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서울 지역에 있어서의 국민의힘 지지가 30%, 민주당이 45%입니다. 총체적 난국에 이런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복합적인 이유입니다. 첫째, 국민들은 이미 이재명의 비명행사 친명행제 잊어버렸습니다. 그 공천의 불투명성, 사천성, 불공정성 더 이상 문제 삼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게 더 이상 국민들 입에 회자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민주당을 투표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가장 큰 바람몰이가 조국 혁신당의 출연입니다. 그들로서는 큰 행운인 거죠. 그것은 저쪽에 자체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왜 대통령 지지율도 갑자기 40%를 향해 가던 대통령 지지율이 어떤 여론조사는 40%를 넘어서 41%까지 나오던 여론조사가 4, 5% 떨어졌습니다. 36%. 그리고 공천 잡음이 엄청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제가 어제도 방송했지만 장예찬, 도태우를 공천에서 탈락시킨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선거는 평화협상이 아닙니다. 선거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건 전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전사, 워리어,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장예찬은 청년을 대변해서 문재인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대표적인 공격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발을 들여놨을 때 처음부터 1호 수행자로 같이 다니면서 이 정권의 진짜 대통령이 가진 생각을 직접 대변도 해주고 수용해주고 연설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천할 때도 국민의힘에서 청년의 힘을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잘랐습니다. 막말한다고. 도태우 5.18 정신에 부합된다고 잘랐습니다. 문재인 노무현을 폄훼한다고 잘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민주당에서는 노무현을 아주 형편없이 폄훼한 양문석은 지금 아직 공천에서 공천 취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최전선에 서 있는 공격수를 우리 스스로가 자른 건데 저쪽에서는 자기 당을 만든 자기 당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을 욕한 사람도 그냥 끌고 가자는 겁니다.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뭐 그거 문제될 거 없어 그냥 가자고. 저기는 자기 집구석을 욕을 해도 옹호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당을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한 사람을 우리 스스로 목을 치고 있어요. 제대로 된 공천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공천이라면 이게 문제가 정말 된다면 공천 과정에서 걸러냈어야죠. 결국 도태우는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당의 심판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공천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 공천 취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공천 과정도 문제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 얘기 하냐? 아닙니다.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라는 전쟁을 치르는 데는 전사가 필요하다. 전사는 전쟁 경험 있는 사람, 전쟁을 하기 위해 훈련된 사람이라야 돼요. 그리고 전쟁을 의지가 확고한 사람이라야 됩니다. 중도? 명망가? 합리적? 덕망가? 전문 지식 있는 교수?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 젊은 여자? 젊은 여자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 내세운 명분이 이들이 과연 평상복을 벗고 전투 경험 하나도 없이 전투할 의지도 확고히 갖지 않고 전투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신임 발굴은 어떻게 하냐. 신임 발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당에 충성하고 오랫동안 그 역량을,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역량을 보여준 사람 중에서 뽑는 것이 신임 발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업하는 사람의 가장 큰 목표는 뭡니까? 돈 버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하는데 나는 덕만 가니까 돈을 벌어도 그만이고 안 벌어도 그만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가로서의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당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 국가를 위해서 정치한다는 사람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당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지금 치르는 게 선거고 그 선거가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전쟁할 능력도 전쟁할 의지도 전쟁할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사람을 골라놓은 것을 합리적인 공천? 그리고 진짜 전쟁할 준비를 된 사람을 목을 치는 것이 제대로 된 공천 취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 유튜브에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오를 때 흥분하고 180석 이상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제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제발 너무 일찍 샴페인 터뜨리지 마라. 아니나 다를까 그 유튜브를 찍고 이틀 있다가 이번에 공천 받은 후보가 벌써 축하 파티를 했다. 당선인 된 거나 다름없다고 축하 파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집구석이 망하려면 뭔 짓을 못해요. 이 상황에서 이때까지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던, 크게 부각되지 않던, 왜냐하면은 한동훈 혼자서 이 당에, 한동훈의 인기 하나로 이 당을 이때까지 끌어와서 지지율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한동훈에만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동훈 1인 인력의 한계가 온 겁니다. 그 한계가 온 변곡점은 이번에 공천 취소로부터 어떤 변곡점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천 취소에 있어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한동훈이 자기의 진짜 역사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불러온 전향한 인물들, 지금 마포에서 나오는 한문경이나 그분이 미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유명했는지 몰라도 우리 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우리 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함께 했고 정말 우리 당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울 준비가 된지 검증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당에 오고 싶다는 사람이니까 갖다 놓으면 상징적으로 뭐가 될 거다. 김경률 마찬가지입니다. 함은경이가 나오기 전에 그 지역에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중도에서 그냥 더 이상 선거를 뛰지 않겠다 하고 비대위원으로 남아서 비대위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정에 공천을 끌어갈 것인가 취소시킬 것인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도태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천 5.18 관련된 좀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다고 11시간에 걸쳐서 공관위원들이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천을 계속 유지시킬 것인가 아니면 취소할 것이냐 했다가 11시간 후에 결론이 뭐냐 하면 그대로 가자 해놓고 그 다음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한다라는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이 전향한 식구들 함은경이나 김경률을 포함한 호남 출신들이 이 상태에서 그냥 가면 절대로 안 된다. 도태를 잘라라. 공천 취소시켜라. 이 당이 누구에 의해 움직이는 겁니까? 이 당은 국민의힘입니다. 보수의 생각을 가진 당원들, 보수의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에 의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국회로 보낸 국민들,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에 의해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분들이 심볼릭한 어떤 의미는 그리고 이미지는 줄지 몰라도 과연 이 당을 위해서 이 당에 진짜 뼈를 묻고 이 당에 평생을 충성해온 사람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이 도태우 장례찬의 공천 취소는 이 당의 지지율을 흔드는 선거 판도를 바꾸는 하나의 트리거가 된 거는 여러 트리거가 있었지만 트리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틀림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덧붙여 또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가 나간 것을 언론에서는 무슨 야반 도주한 것처럼 끌어가면서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라고 언론이 몰아가는데도 우리 당은 국민의힘은 그거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닭도뜬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아니면 남의 일처럼 아니면 의상실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언론하고 짜고 떠든다 이 정도 공격 이상으로 어떤 공격의 화살을 날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장례찬 같은 선수가 있으면 지금 나가가 떠들 수 있습니다. 도태우 같은 선수가 있으면 그걸 직격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에서 38명의 참모단들이 요번엔 출사표를 던졌지만 공천 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공천 받은 것도 아주 험지로 됐습니다. 험지를 받았습니다. 살아 돌아오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지역들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과연 당을 진짜 생각하는 보수의 핵심 인물들이 공간 위에 앉아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정봉주를 자른 것은 우리가 장례찬이나 우리 당이 도태우를 자른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는 인간의 기본 양심에 어긋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한 국방 의무를 충실히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인간 이하의 폄훼를 한 겁니다. 그것은 전라도이기 때문에 경상도이기 때문에 서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진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도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해서 안 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문석의 경우는 자당을 자해한 사람인데도 살려두는데 우리는 그 당을 공격하는 공격수로 전선에 서 있는 전사를 우리 스스로 칼로 목을 쳤습니다. 이러고도 국민의 지지를 이러고도 보수의 지지를 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또한 보수의 언론들도 좋은 것만 계속 띄웠어요. 그리고 한동훈 개인기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 개인기로 아직까지 20여일 동안 남아있는 걸 과연 끌어갈 수 있을지. 제가 며칠 전 유튜브에 더 이상 이재명 한동훈의 싸움이 아니다. 그 얘기는 민주당은 20명의 거대한 멤버드급의 공간위를 총선 선대위를 공간위가 아닙니다. 선대위를 꾸리는데 우리는 한동훈 한 사람만 쳐다보고 가자고. 잘못된 거죠. 그것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댓글들이 아주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떠드냐. 저는 이런 구멍이 생길 걸 충분히 봤기 때문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 경험이 있고 정치 경험이 있는 안철수나 원희룡이나 나경원 같은 식구들도 전부 다 친구들도 여기 전부 동참하게 해서 우리도 집단력을 좀 키워야 된다. 혼자서는 힘들다. 한동훈이 모자라서 잘못돼서가 아니라 저쪽에 20명의 스피커를 달아놓고 있는데 우리는 혼자서 스피커로 대응하는 것은 이건 비대칭이다. 민주당에 상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부 취했어요. 보수가 취했어요. 언론에 떠드는 것도 취했어요. 여론조사에도 취했어요. 당 지지율에도 취해서 제 얘기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마음씨 좋은 사람, 그냥 중도적인 사람, 그냥 온화한 미소를 짓는 사람, 그냥 머리에 먹물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놔놓고 평화로운 협상하거나 평화로운 담화를 할 때가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전쟁. 나라를 구하느냐 죽느냐 마느냐의 전쟁이에요. 이제 남았는 건 하나뿐입니다. 이 엎어지는 판을
아직까지 20여일이 남아있으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각 선수들은 각 지역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대한 성심성의를 다하면서 어줍잖게 이미 당선된 거나 다름없다 하는 그런 오만의 극치를 보이는 이런 바보 같은 짓 같은 거 좀 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그 진심을 보이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열심히 뛰는 후보들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판 한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